오늘 이야기는 어디 감히 경비원이 엘리베이터를 라는 말 한마디에 20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간 경비원이 다음날 그 회사를 뒤흔든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햇빛을 반사하는 아침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정타워 빌딩은 유리와 철골에 세련된 조화로 눈에 띄었죠. 타워 입구, 박성재는 평소처럼 경비 부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65의 나이가 무색하게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항상 단정한 모습으로 1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어서 오십시오. 박성재가 들어오는 직원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몇몇은 가볍게 인사를 했지만 대부분은 그저 지나쳤어요. 박성재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존재, 그것이 경비원이었으니까요. 오전 9시, 박성재의 무전기에서 날카로운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박씨, 20층 기계실에 알람이 울렸어요. 확인 좀 해주세요. 박성재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평소라면 지하에서 화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을 테지만 오늘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달려가 보니 화물 엘리베이터에 고장 표시가 붙어 있었어요. 박성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비상 상황이니 메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했어요. 로비로 돌아온 박성재, 사람들로 붐비는 메인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그의 낡은 경비복은 정장 차림의 회사원들 사이에서 더욱 초라해 보였어요. 박성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박성재는 고개를 숙인 채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열린 문으로 세련된 명품 양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고 그의 강한 향수 냄새가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재빈이었어요. 삼정타워 빌딩 본사 기획본부장, 38배 나이에 회사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은 인물이었죠. 박재빈의 시선이 박성재에게 닿았습니다. 그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어요. 경비원 주제에 메인 엘리베이터를 타요. 고객이랑 같이 쓰는 공간인데요. 박성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깊은 주름이 있는 얼굴이었지만 맑고 깊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죄송합니다만 화물 엘리베이터가 고장이고 20층 기계실에 긴급 알람이 발생해서요. 그래도 이건 좀 아니죠.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박재빈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계단을 이용하세요.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다른 승객들은 고개를 돌리며 모른 척했습니다. 박성재는 말없이 다음 층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계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20층까지 박성재는 한 계단씩 천천히 올라갔어요. 숨이 가빠오고 다리가 무거워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20층에 도착했을 때 박성재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사람은 어디까지 내려가야 비로소 사람답게 대해주는 걸까? 그의 입에서 혼잣말처럼 새어나온 말이었다. 아침 햇살이 사무실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던 다음 날이었어요. 모든 직원의 휴대전화에 동시에 울린 메시지는 조용했던 사무실의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확인했죠. 비상공지 내일 오전 10시, 보안 등급 1급 VIP 방문 예정, 신원 비공개, 전 직원 특별 대응 요망. 박재빈은 즉시 출근 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박재빈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내일 우리에게 중요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팀 이미지 확실히 보여줘야 해요. 모든 직원은 최고의 서비스 매뉴얼을 따라주세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전 대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어제 경비 영상 올라온 거 다 내리게 해.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 전 대리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어떤 영상 말씀이신가요? 몰라서 물어. 어제 경비원하고 있었던 일이 몰래 찍혀서 SNS에 올라갔잖아. 빨리 내려. 박재빈의 말투는 더욱 강압적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윤수진은 사무실 한켠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경비 아저씨, 사실 여기서 10년 넘게 일하셨대요. 한 번도 문제 없으셨던 분인데 그래도 임원님 앞에서 그렇게 나오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누군가 반박했어요. 윤수진은 말을 아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박재빈의 행동에 의문이 들었지만 팀장으로서 쉽게 의견을 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어제 계단을 오르던 노인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전 대리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영상을 찾아 삭제 요청을 보내면서도 그는 몰래 화면을 캡처했어요. 이건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지.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의문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편 박성재는 평소와 다름없이 경비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앞에는 작은 일기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손글씨로 가득한 페이지에는 어제의 일이 간략하게 적혀 있었죠.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다.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보지 않는다. 하지만 내일은 다를 것이다. 내가 10년 동안 지켜본 이 회사가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직접 확인할 시간이다. 그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유리창에 비친 그의 모습은 평범한 노인의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깊이가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사무실은 하나둘 불이 꺼졌고 박재빈은 혼자 남아 내일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VIP를 맞이할 완벽한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죠.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겠어. 이게 내 승진의 발판이 될 거야. 밤 10시 박재빈이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나섰을 때 경비실에는 이미 다른 경비원이 앉아 있었어요. 박성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재빈은 그것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그는 내일의 성공만을 생각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삼정타워 빌딩은 평소보다 더 분주했어요. 직원들은 일찍부터 출근해 자리를 정돈하고 복도와 회의실을 점검했습니다. 마치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들처럼 모두가 긴장된 표정이었어요. 9시 30분, 검정 세단 한 대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예상과 달리 수수한 차림의 노신사였어요. 품위 있는 양복을 입었지만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차림새였죠. 그는 조용히 건물로 들어왔습니다. 로비에서는 박재빈이 직접 맞이했어요. 환영합니다. VIP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신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말없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재빈은 끊임없이 회사의 성과와 비전에 대해 설명했지만 노신사는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VIP룸에 도착하자 회의 테이블 위에는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성재 JMP 타워 실소유자 자산 3천억. 박재빈은 명패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신사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고 그제야 박재빈은 그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그 경비원이었어요. 앉으시죠. 박 본부장님. 박성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박재빈은 자신도 모르게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놀라셨겠지만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박성재는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자산 전환 이체를 위한 서류입니다. 검토하시고 오늘 중으로 처리해주세요. 박재빈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 위에는 다른 자산관리회사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왜 이러시는 겁니까? 박재빈이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박성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만든 이 회사가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10년 전 저는 이 회사를 설립할 때 사람 중심이란 가치를 새겼어요. 그 가치가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그때 회의실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윤수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박 본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윤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어제 그 경비원 영상이 삭제된 줄 알았는데 누군가 캡처본을 언론사에 보냈어요. 지금 SNS에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박성재와 박재빈이 동시에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뜨고 있었어요. 경비원 무시한 본부장. 알고 보니 그의 회사였다. 영상에는 박재빈이 엘리베이터에서 박성재를 모욕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댓글은 분노로 가득했어요. 이게 어떻게? 박재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성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제가 계획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진실이 스스로 길을 찾아내죠. 윤수진은 그제야 회의실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렸어요. 혹시 어제 계단으로 올라가신 그분 아니세요? 박성재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보이는 부드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윤 팀장님. 회의실 문 밖으로 직원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어요. 박재빈은 마치 세찬 파도에 휩쓸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경비원이었던 사람이 실제 회사 소유주라니. 내가 그를 무시했다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다고. 막, 회장님, 박재빈이 힘겹게 말을 꺼냈어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더라면. 박성재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알았다면 다르게 행동했을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이 더 슬픈 일입니다. 사람은 지위나 재산이 아니라 그저 사람이기에 존중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 말에 박재빈은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움이 그를 덮쳤습니다. 윤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10년 동안 경비원으로? 제가 은퇴 후 특별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박성재의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만든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고 싶었고,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낮은 곳에서 지켜보는 것이라 생각했죠. 경비원은 모든 것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때 전 대리가 허둥지둥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상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소집됐대요. 박재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의 경력, 그가 그토록 아끼던 직위가 순식간에 날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박성재는 조용히 일어섰어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본사 회의실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릴 겁니다. 거기서 다시 뵙죠. 그가 나간 후 사무실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직원들은 수군거렸고 SNS에는 계속해서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분노했고 어떤 사람들은 통쾌해했죠. 그러나 그 누구도 박재빈을 편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좋지. 박재빈은 자신의 사무실에 혼자 앉아 중얼거렸어요. 그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윤수진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윤수진은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후에 인사위원회에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재빈이 말했죠. 윤수진은 잠시 고민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게 최선입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었고 박재빈은 본사로 향했어요. 회사 주변에는 취재진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그들 사이를 지나갔어요. 본사 회의실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이미 여러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한쪽에는 박성재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이정식 회장이 있었죠. 은행권 출신의 외부이사로 박성재의 오랜 동료였습니다. 자, 인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오늘의 안건은 박재빈 본부장의 부적절한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회사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이 사건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박재빈은 자신의 경력이 끝나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어요. 박재빈은 회의실 가운데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영상 증거가 화면에 나타났을 때 그는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을 다시 보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박 본부장, 당신의 행동은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인 인간 존중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이 사건은 이미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고 회사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박재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저는 제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저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누구도 그를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박재빈은 자신이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 느낄 수 있었죠. 이때 박성재가 조용히 말했어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버리는 회사입니까? 아니면 키우는 회사입니까? 이정식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울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람 중심 경영이 아닐까요? 인사팀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원하시는지. 박성재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의 깊은 눈빛이 박재빈을 향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 실수로부터 얼마나 변하느냐가 중요하죠. 다음 날 온라인 세상은 또 다른 소식으로 들썩였습니다. 경비원 회장, 본부장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퍼져나갔어요. 기사 내용에 따르면 박재빈은 본부장직에서 해제되고
6개월간 본사 민원팀에서 재교육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어떤 이들은 너무 관대하다며 비판했고 또 어떤 이들은 진정한 리더십이라며 칭찬했죠. 그날 밤 박재빈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박성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경비복을 입고 있었어요. 회장님, 박재빈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몰랐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박성재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어 박재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을 필요 없습니다. 왜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까? 박재빈이 물었어요. 사람은 기회가 있어야 변할 수 있으니까요. 박성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내일부터 민원팀에서 일하게 되지요? 그곳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특히 우리가 평소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박재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처음으로 박성재의 눈빛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지위나 권력이 아닌 인간적인 따뜻함이었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를 믿어주셔서. 박재빈은 말을 이었어요.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당신 몫입니다. 박성재가 답했어요. 두 사람은 밤하늘 아래 잠시 서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위치에서 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저 두 사람으로 마주보고 있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삼정타워 빌딩의 풍경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이제 직원들은 경비원과 청소 직원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고 눈을 맞추며 대화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그 속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었죠. 박재빈은 이제 본사 민원팀의 평사원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평범한 정장을 입고 로비 창구에 앉아 하루 종일 고객들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고 수군거렸고 일부 고객들은 일부러 까다로운 요구를 했죠. 당신 그 유명한 본부장 아니에요? 경비원한테 그랬던 한 고객이 비꼬듯 물었어요. 박재빈은 부끄러움을 삼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제가 그 사람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날이 지날수록 그런 질문은 줄어들었어요. 대신 박재빈은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의 이야기 속에 숨겨진 진짜 걱정을 찾아내는 법, 상대의 눈을 보며 경청하는 법, 그리고 자신의 지위가 아닌 인격으로 사람과 마주하는 법을 익혔어요. 매일 아침, 그는 경비원들과 청소 직원들에게 가장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그 중에는 박성재도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경비복을 입고 있었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박성재는 변함없이 자신의 일을 했고 소유주로서의 지위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박재빈이 로비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노부부가 민원 창구로 다가왔어요. 저희 딸이 이 회사에 지원했는데 계속 연락이 없어서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재빈은 이름을 확인하고 컴퓨터를 검색했습니다. 아, 지난달에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셨네요. 노부부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박재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실례지만 따님의 이력서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박재빈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노부인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박재빈은 이력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뛰어난 역량에도 불구하고 큰 회사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한 것 같았어요. 이분을 우리 민원팀에서 인턴으로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팀장님께 추천해 드릴게요. 박재빈이 말했습니다. 노부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아닙니다. 박재빈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그가 모르는 사이 박성재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노부부가 감사 인사를 하며 떠난 후 박성재가 다가왔어요. 좋은 일을 하셨군요. 박성재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박재빈은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님, 사실은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요한 점이죠. 박성재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어요. 과거의 불편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있었습니다. 내일 시간 되십니까? 저녁 식사라도 함께 하고 싶은데요. 박성재가 제안했어요. 박재빈은 놀랐지만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영광입니다, 회장님. 이제 민원팀에서의 6개월이 거의 끝나가고 있군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박성재가 말했어요. 그날 저녁 박재빈은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무거운 직함을 내려놓고 나니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었고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끔은 내려갈 줄 알아야 더 높이 오를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았죠. 다음 날 저녁 박성재와 박재빈은 조용한 한 식당에서 마주 앉았어요. 번화가와 떨어진 작은 식당이었지만 오랜 시간 한결같은 맛을 지키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이곳의 단골이었죠. 30년 넘게 다니는 곳입니다. 사장님이 이제 은퇴하신다고 하네요. 박성재가 말했어요. 박재빈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갈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공간이었어요. 과거의 그였다면 이런 곳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장님은 왜 그때 저를 완전히 내보내지 않으셨나요? 박재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성재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기회가 있어야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그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어요. 당신의 업무 능력은 뛰어났습니다. 다만 방향이 잘못되었을 뿐이죠. 박재빈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민원팀에서 보낸 6개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박성재가 물었습니다. 박재빈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들을 돕는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회사의 체계와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돌봐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박성재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제안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인재개발실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직원들의 역량을 키우고 회사의 문화를 더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일을 할 부서입니다. 관심 있으신가요? 박재빈의 눈이 커졌어요. 제가 그런 일을 맡아도 될까요? 누구보다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재가 미소 지었어요. 당신은 직접 변화를 경험했으니까요. 그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회장님께서는 경비원 일을 계속하실 건가요? 박재빈이 물었습니다. 박성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어요. 당분간은요. 사람들이 이제 저를 알아보지만 여전히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볼 수 있다는 진리를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는 새로운 공지가 붙었습니다. 인사발령 박재빈 마이너스 인재개발실 실장 임명.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어요. 어떤 이들은 의아해했고 또 어떤 이들은 응원했습니다. 윤수진은 이 소식을 듣고 박재빈의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축하드립니다, 실장님. 윤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박재빈은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직함보다는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박재빈이라고요. 윤수진은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박재빈 씨. 그날 오후 박재빈은 자신의 첫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경청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임원들이 정기적으로 현장 직원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경비원, 청소 직원, 주차 관리자 같은 평소에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중점을 뒀죠. 첫 번째 경청 시간에 박재빈 자신이 모범을 보였어요. 그는 경비실에 찾아가 커피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실은 10년 동안 화장실 문고리가 고장났는데 아무도 고쳐주지 않았어요. 주차장 구석의 조명이 어두워서 밤에 무서워요. 고객들이 종종 반말을 하시는데 정말 상처가 됩니다. 박재빈은 모든 이야기를 메모했고 즉시 개선 조치를 취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이야기가 처음으로 귀 기울여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죠. 봄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느 날 삼정타워 빌딩의 로비에는 새로운 문구가 걸렸습니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라서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이 문구는 박성재의 제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는 여전히 경비복을 입고 있었지만 이제는 가끔 회사 중요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아침마다 일찍 출근해 건물 구석구석을 점검했고 직원들과 고객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어요. 박재빈의 인재개발실은 회사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시작한 경청 프로그램은 이제 모든 지점으로 확대되었고 직원 만족도는 눈에 띄게 상승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문화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어느 날 아침 윤수진이 박재빈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한 장의 보고서가 들려 있었어요. 재빈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난 분기 우리 회사 고객 만족도가 업계 1위를 차지했대요. 윤수진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박재빈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건 모두 직원들 덕분이죠. 우리가 한 일은 그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뿐이었으니까요. 윤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전 대리가 사과하러 왔었어요. 그날 영상을 유출한 것에 대해서요. 박재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고마움을 전했죠. 고마움이요? 윤수진이 놀라서 물었어요. 네,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 변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때로는 상처가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박재빈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박성재는 이제 경비원 복장으로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다음 주부터는 공식적으로 회장직을 맡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로비에 서서 건물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정식 회장이 다가왔어요. 드디어 정식으로 복귀하시는군요. 경비원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박성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도요. 그리고 좋은 후계자도 발견하셨군요. 이정 회장이 박재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박성재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는 자신의 실수를 통해 배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리더가 될 자격이 있는 법이죠. 그때 박재빈이 로비로 내려왔어요. 그는 박성재에게 다가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이번 주 금요일에 전체 직원 미팅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박성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그동안 경비원으로 지내면서 보고 느낀 것들을 이야기해보지요. 금요일 회사 대강당은 전 직원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성재가 단상에 올랐을 때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그는 여전히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지혜가 묻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10년 동안 이 건물의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박성재가 말을 시작했어요.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무수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분노를 느끼기도 했지요. 청중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귀 기울였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몰라서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보려 하지 않아서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눈앞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직함이나 외모, 지위가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서 말이죠. 박재빈은 그 말을 들으며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이제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고 지나쳤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손실이었는지를요. 강연이 끝난 후 직원들은 하나둘 박성재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는 예전에 그를 무시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박성재는 그 누구에게도 원망이나 불편함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미소로 모두를 대했죠. 며칠 후 박성재는 회장으로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침 일찍 나와 건물 주변을 걸었어요. 이제는 경비복 대신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태도는 변함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재빈이 그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회장님, 왜 아직도 매일 아침 건물을 돌아보시나요? 박성재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계획이나 웅장한 연설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마음으로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조용히 퍼져나가는 변화가 결국은 가장 강력한 법입니다. 카메라는 두 사람의 모습을 비추다가 서서히 멀어집니다. 빌딩 앞에 서 있는 그들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며 도시의 풍경 속으로 녹아들어갑니다. 그들이 만든 작은 변화는 이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어디까지 내려가야 사람답게 대해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것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한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의 높이로 함께 올라가는 것 말이죠.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모든 사람은 각각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우리도 앞으로 다른 이들을 볼 때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 자체로 보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야기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세요. 영상이 좋았던 점을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